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부터 29개국 대상으로 유리천장지수라는 거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고등교육, 또 소득 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을 비롯해서 10개의 지표가 반영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꼴찌를 한 나라가 튀르키예였고요. 우리나라는 28위, 하위권이었습니다. 12년 연속 꼴찌하다가 그나마 이번에 한 단계 올라간 거라고 하는데 여전히 하위권이네요. 일하는 여성은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일하는 여성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근데 이번 조사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간의 그 임금 차이가 여전히 좀 많이 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유가 뭐냐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여성이 우리나라는 경력 단절률이 높죠.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여성들이 대부분 정규직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이제 비정규직에 편제되어 있다는 그 노동이 이중고조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관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제 현상, 특히 이제 임금 격차 같은 경우, 지금 간단하게 짚어주시긴 했지만 네. 이런 격차는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이 법에서는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마라. 그다음에 동일 노동하면 동일 임금 지급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까 그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구조적 그 이유 때문에 현실에서는 만약에 남성이 100만 원을 받아간다고 하면 여성은 69만 원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그런데 회사한테 이제 여쭤보죠. 아니 남녀 간의 격차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급해야 되는 그다음에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했는데 이거 왜 이러냐를 물어보면 대부분 다 남녀 간의 직급 및 직종별 분포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또 들어가서 이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남성 직업이나 여성 직업이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 그 직장 사회로 들어가 보면 역시나 남성들은 그 월급이 많은 직종에 분포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은 그 비정규직이나 단순 노무직, 단순 사무직에서 편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고요. 또 전체로 확대해서 업종으로 보면 대부분 특히 그냥 딱 집어서 예를 들면 유통업계의 캐셔직이나 아니면 그 진열 판매하는 쪽에 보시는 분들은 다 여성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여성의 경력 단절,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요 원인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일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22년도에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한 걸 보면요. 네. 한국 여성이 30대의 경력 단절을 거쳐서 다시 사회의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평균 약 9년, 정확하게는 8.9년이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8.9년 만에 노동시장에 이제 재진입한 여성들의 임금은 그럼 어떠냐? 네. 경력 단절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약 16% 정도 낮게 책정된다라고 그다음에 또 경력 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보다도 낮아진 급여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만 이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전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정확한 자료 지표를 본 건 아닙니다만은 2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클로디아 골든 교수가 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는데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도 했고 그런데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건 왜냐? 이 모성 효과 때문이라고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서양은 다 평등할 줄 알았는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육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성보호제가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인식도 강해지고 있고 실제 그런 제도도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현상들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는 것 같으세요? 많이 이제 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해야 된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해요. 예, 이 저출산이 엄청 심해지고 있다는 걸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모성보호제도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10년, 20년 전보다. 음. 근데 여전히 우리 회사는 그런 게 없다고 말하는 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음. 예. 그런 거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가 힘들까요? 사실 이제 너무 이제 사회적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네. 우리 회사는 이제 이런 제도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이 끼친다.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면 우리는 또 그 새로운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다시 발생한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이제 남성주의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들이 항상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가신 이제 당사자한테도 이 급여를 이제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제도를 허용한 사업주한테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원금을 보면 이제 이걸 받으면 그래도 이 제도를 허용하니까 받는 거구나 이제 생각하셔도 이제 좋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니 어차피 출산휴가 육아휴직과도 연차 퇴직금 다 발생하는데 그거 주고 나면 남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그래서 그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 앞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28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운 하위권이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요. 또 세계 여성의 날 맞아서 일터에서도 승무원들이 불편한 구두 신고 유니폼 입잖아요. 그런 네. 거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항상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외치는 건 이 유니폼이나 이 불편한 구두 때문에 이 건강권이 침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항상 이제 오랜 시간 조이는 유니폼과 이제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발에 뭐 족저근막염이라든지 그런 좀 질병들을 많이 안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오래도록 일하는데 우리가 더 편한 운동화라든지 아니면 편한 신발을 신는 건 어떠냐라는 운동을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것을 입어라, 그런 거를 신어라 이렇게 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강제할 근거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제 헌법 119조에 보면요. 이제 기업의 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용자의 업무 지휘권이 있다고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그 업무 지휘권에 근거해서 뭐 직원의 용모 그러니까 복장 단정은 이미지와 직결된다라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불편함이지만 더 멋스러운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복장 규정하는 것이 뭐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 이런 그래요? 얘기들은 많이 나오죠. 사실 아니 회사도 헌법에서 그 기업의 경영권 유지받고 있으면 나도 개인적으로 헌법에서 이 인권 자유권이라는 게 있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복장에 대한 이제 회사의 근로계약으로 인해서 이런 복무 규율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대원칙이거든요. 인사권의 하나로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복장 규제가 아닌 이상은 네. 일정한 회사에서 정한 복장 규율을 따라야 된다는 게 뭐 당연히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뭐 네, 당연히 예, 그거는 뭐 네, 규율이 있으면 네, 이제 대체로 이제 하시겠지만 음, 예를 들어 너무 엄격한 복장 규정에 대해서 조금 나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해서 실제 뭐 이런 네. 사례도 있고 그런가요? 맞아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이제 블라인드나 이런 데서 그 복장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게 올라오면서 한번 회자됐다 그냥 없어지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굉장히 엄격한 복장 규제, 우리의 시대와 맞지 않는 그 복장 규제를 얘기하고 싶어도
예. 결국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발현시켜야 되냐면 그 복장 규정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위반에 대한 그 벌로서 징계를 가했을 때 비로소 그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복장 규정을 사실상 지키지 않아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노동 문제에서 이제 발생한 건 아닌데 그 어떤 그 주민센터에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인권위원회에 이제 진정을 한 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반바지 사회복무원의 반바지 금지는 너무나 엄격한 규정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권위에서 이제 그 진정을 제기했고 우리가 이제 이 기관에서는 아니 공공기관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복장 제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인권위가 이게 공공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명확하지 않다. 네, 그 다음에 출퇴근 복장 제한하는 게 헌법상 행동 자유권 침해한다.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시정을 권고하게 됐는데요. 네. 뭐 사실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회복무원이 반바지 입고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아요.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어요.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이 공공기관이 이제 이런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복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유니폼이 있어요. 근데 유니폼이 되게 이제 복잡하고 잘 갖춰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출근할 때는 내 사복을 입고 출근했다가 거기서 의상을 복장을 갈아입고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복장 갈아입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보면 작업 전에 준비 시간, 의무적인 준비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인식에 의해서 10분 먼저 일찍 왔다고 해서 그걸 근로시간으로 쳐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실 법하고 다르다. 이제 법은 이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이건 유급으로 인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은 작업 전에 준비시간 필수적인 거면 근로시간에서 임금을 주도록 돼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데 대부분은 이 포괄임금제 형태에서 그런 애매모호한 시간들을 포함해 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9시부터 9시까지 출근이에요. 그래서 한 8시 반쯤 가서 복장 다 갈아입고 9시에 딱 일터에 가는 거 말고 9시까지 출근이니까 9시에 출근해서 그때 이제 가서 옷 갈아입고 9시 한 20분쯤 일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건 이제 항상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10분이나 15분 정도 일찍 와서 일찍 와서 작업에 이제 필수적인 이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더 정당한 거지. 9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업무를 준비하는 거에 그다음에 그런 복장을 환복하는 거는 사실 정당성이 조금 더 약해져요. 그렇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여성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이제 노동법 규정 중에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임신 출산 기능에 유해한 사업에 이 임신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이 임신 중이면요 우리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 시키실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하고 나서 만약 육아휴직 바로 안 가시고 산후 1년 내라고 하면요 이것도 연장 근로도 제한되는데요.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까지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성은 생리휴가 월 1회 생리휴가 있고요. 다만 이게 무급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그다음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후 1년 미만의 그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씩 수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건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효신 노무사님과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것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김효신 노무사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힌트 요정께 제가 오늘 SAT 힌트를 안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감 찬스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노무사님의 힌트를 듣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또 그중에 당첨자가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한미합작으로 스피어-X라는 걸 공동 개발했어요. 우주 관측 기구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안경, 2번 망원경, 3번 경장육술, 4번 팔만대장경. 뭐죠?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힌트를 드리면 되는 거죠. 네. 답을 알려드린다니고. 힌트입니다. 힌트. 이거- 마감 찬스. 이건 예전에 해적들이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이거를요? 네, 해적들이 바다에서 이거 가지고 많이 멀리 있는 것들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해적을 좀 만나보셨어요? 캐리비안 해적 못 보셨어요? 그거 되게 인기 좋았는데. 네. 예전에 우리 김효신 노무사님이 알려주셨네요. 예전에 해적들이 많이 가지고 다녔다. 네, 저는 모르죠. 그 시절에 뭐 안 살아왔으니까. 근데 캐리비안 해적을 보니까 네, 거기서 조니 뎁이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더라. 네, 출처는 영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1번 네. 안경, 2번 망원경, 3번 경장육술, 4번 팔만대장경. 스피어X는 무엇일까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 1분 후에 마감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